정치인에게 배우는 반면교사 글쓰기 수업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은 누군가가 잘못 말하거나 틀리게 쓴 문장을 보고 오히려 그 반대로 정치인에게 배우는 반면교사 글쓰기 수업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은 누군가가 잘못 말하거나 틀리게 쓴 문장을 보고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해서 교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왜 그것을 배우느냐? 정치인들이 워낙 잘못된 말, 이상한 문장을 남발하기 때문이죠. 정치인에게 배우는 반면교사 글쓰기 수업, 여기는 현진건 학교입니다. 자, 위에 정치인에게 배우는 거꾸로 써놓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왼쪽부터 읽으면 느누베 개의 인치정 이런데 아무튼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상한 말과 잘못된 문장을 정치인들이 남발하고 있죠. 반면교사, 옳지 않은 모습을 통해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나 또는 사물을 지칭하는 말이죠. 부산 대연 터널 입구에 큰 글자판이 붙었는데 이렇다고 합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인터넷에 뉴스에 떠 있습니다. 꾀끼 깡꼴끈, 꾀끼 깡꼴끈, 이렇게 써붙인 분은 역시 정치인입니다. 어떤 정치인, 누군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꾀끼 깡꼴끈,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꾀가 지혜를 나타내고, 끼가 재능을 나타내고, 깡이 용기를 나타내고, 꼴이 디자인을 나타내고, 끈이 네트워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떤 시민이, 어떤 부산 시민이 이 터널 위에, 대연 터널 위에 이렇게 5글자가 붙은 걸 보고 꾀끼 깡꼴끈 5글자를 보고 이게 지혜, 재능, 용기, 디자인, 네트워크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논술의 목적은 설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 전제가 있죠. 상대방이 내 말 뜻을 알아들어야 설득이 되든지 오히려 반대를 하든지 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누군가가 독일어로 연설을 했다고 치는 경우에 독일어를 알아듣는 사람이라야 설득이 되거나 반대를 하거나 합니다. 못 알아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설득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가 내 말의 뜻을 알아듣도록 바른 문장, 정확한 발음, 표준어, 문법을 지키는 표현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첫째, 사회적 합의가 된 어휘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만 안다거나 또 나를 비롯한 소수만 알거나 내가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가 알아듣든 말든 난 그 말이 쓰고 싶다거나 이런 어휘를 사용하면 안 되죠. 사회적 합의가 된 어휘를 사용해야 합니다.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방금 본 신조어, 새로 만든 말, 새로 만들어서 나하고 내 친구들만 아는 말, 꾀끼 깡꼴끈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어법, 문법에 근거가 있을 수 없는 마구 줄여놓은 말, 그러니까 그냥을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안 되죠. 뭐 요즘 카톡 같은 데 흔히 쓰는데 뭐 약간 몇 마디를 한 다음에 히읗 같은 걸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허허라거나 뭐 이런 뜻인가 본데 사람이 약간 가벼워 보이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확하게 왜 붙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사투리도 안 됩니다. 뭐 경상도 사투리를 예를 들자면 빨리를 퍼뜩 하는데 같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끼리는 그 말이 통하지만은 논술에서는 안 통하죠. 그러니까 논술 시험을 친다거나 뭐 언론에 글을 발표한다거나 이런 사회적 논술에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념어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주요 개념어가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대와 논술 시험이라면 채점을 하는 시험관과 서로 영 엉뚱한 소리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시작할 때 개념어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전쟁과 평화 중에 또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라거나 뭐 이런 정도의 논술을 요구한다고 치면 전쟁이 무엇인가, 평화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정의는 글 전체의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 자, 이분이 정치인이죠.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명찰이 있네요. 자, 근래에 한동훈이라는 50 몇 세가 된 사람을 보고 애가 문재인의 사냥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힘의 뭐 일부 사람을 보고 진드기 정치인이라고 했어요. 황우여라고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인지 하여튼 무슨 위원장을 보고 노요개찬 어당팔이라고 했습니다. 자, 애는 아이인데 아이를 애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줄이면 안 되지만은 이 아이는 몇 살인가 정확하지 않죠. 문재인 사냥개는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진드기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인지, 어당팔은 무슨 말인지, 문학적 표현이죠. 비유적 표현. 논술에서는 문학적 표현, 비유적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죠. 수사적으로 재미있거나 뭐 멋있거나 뭐 이런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일상 언어나 문학적 글 쓸 때 하시고 논술 글에서는 멋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표현, 뒤집어 말하면 비유적 표현, 문학적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재인 사냥개, 실체가 떠오릅니까? 진드기 정치인, 어당팔, 실체가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 표현을 하지 맙시다. 셋째, 문장을 단순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도 단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는지 알기가 쉽잖아요.
근데 매우 복잡한 심리와 복잡한 언행을 일삼는 사람은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죠. 물론 문장의 법칙을 지킨 표현,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쓰게 돼 있으면 그 순서를 지켜야 올바른 문장인데, 안 지키면 비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한자어라서 좀 못한데 잘못된 문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아니다. 비문은 문장이 아니다. 비인간화 들어보셨죠? 인간은 사람인데 비인간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비문은 문장이 아니다예요. 비문도 문장이다가 아니고 비문은 잘못된 문장은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을 주어로 하면 뜻이 쉽게 전달이 되고 비문이 될 개연성이 별로 없습니다. 신문에서 흔히 보는데 그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졌다는데, 이렇게 되면 주어가 이제 관심이 됩니다. 관심이.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주어가 제일 앞에 오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관심이 모아졌다. 흔히 쓰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국민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을 주어로. 자, 다시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주어로. 반복은 강조의 뜻이 있습니다. 주어를 최소화. 한 문장에 주어가 여러 번 나오면 문장이 엉켜서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어렵고 비문이 되기 쉽습니다. 위에 줄에 존칭이 복잡한 한국어를 외국인이 학습하기는 어렵다. 이거 흔히 쓰죠. 존칭이 복잡한 한국어를 외국인이 학습하기는 어렵다. 여기 빨간 글자, 존칭에 빨간 글자 이가 붙었고 외국인의 빨간 글자 이가 붙었고 학습하기 뒤에 빨간 글자 는이 붙었는데 다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번 나오면 문장이 엉켜서 좋지 않은 문장이 됩니다. 밑에 문장으로 고쳐볼까요? 파란색 동그라미. 외국인은 복잡한 존칭 때문에 한국어 학습을 어려워한다.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문장이 단순해지면서. 단순한 게 싫어서 꼬이고 꼬인 문장, 주어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하고 사람 아닌 것도 주어를 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장이 나오냐? 다음 문장을 볼게요. 생각이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뜻을 알기 어려운 이상한 비문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바로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천재입니다. 하늘이 나으신 분이죠. 대중이 연예인에 열광하는 것이 주체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겠는가? 잘 읽히질 않죠. 잘 읽히지 않으면 잘못된 문장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대중이 연예인에 열광하는 것이 주체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겠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 어제 오늘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물질 만능의 첨단 과학 시대가 난 병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제가 읽느라고 성심성의를 다해서 겨우 읽었지만 사실은 잘 안 읽혀요. 왜 잘 안 읽히느냐? 자기 생각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써놓고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세요. 소리를 내어서 읽어볼 때 말이 꼬이면 좋지 않은 문장이에요. 잘못된 문장이에요. 그리고 쉼표나 마침표가 나와야 읽을 때 쉬는데, 안 나오면 언제 쉽니까? 숨 막혀 죽어요. 그러니까
짧게 써라. 단순한 문장을 써라 이 얘기죠. 짤막짤막하게 쓰면은 그 짧은 문장에서 뜻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좋은 문장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